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3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1 3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3월 모의고사 관련 해당되는 주제들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그 시험에 출제됐던 그 분야를 연도별로 2022년 작년부터 해서 5년 2018년까지 해서 쭉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어떤 경향성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빨리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고 싶다. 특히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과학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쭉 체크해본 결과로는요.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이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1 과학도 있고 중2 내용도 있을 것이고 중3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전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20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6문제, 7문제, 6문제 거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면 알겠지만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매년 출제되는 분야를 중학교 1학년 파트에서 암석의 종류 있죠. 우리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들 그런 거 생성되는 과정하고 종류들 거의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거의 100%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일 샤를 법칙 우리 기체의 부피와 압력 그죠? 부피, 압력, 온도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어렵게 배웠어요. 근데 시험도 안 봤기 때문에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와서 우리가 힘들어했던 원자와 이온인데 특히 이온에서는 이제 핵 전하량, 핵에 있는 전하량 우리가 양이온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 핵 전하가 들어있고 전자가 들어있는데 원자는 개수가 똑같았는데 이온이 되면 전자 개수 달라지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 라는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4단원에서 2학년 4단원에서 광합성과 호흡 관련된 것도 많이 출제가 된 편입니다. 광합성과 호흡의 과정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동물과 에너지 우리가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소화계만 유난히 계속 나왔더라고요. 눈여겨볼 만하고요. 여러분들 소화계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또 2학년 6단원 의외로 물질 특성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7단원, 8단원도 거의 한 해 걸러 한 번씩 정도 주제가 출제된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거 중요한 것부터 하시고 차근차근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질량 보존하고 일정 성비 법칙이 과거에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 2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특히 생식과 유전에서는 거의 매년 출제된 것이 가계도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혈액형이나 생맹 가계도 분석했던 거 있죠. 자녀 중에서 몇 프로 나오겠느냐 그거 했던 거. 이건 아마 중3학년 여러분들이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의 밝기와 등급 관련돼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거를 참고하면서 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풀었던 그런 문제들하고는 좀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이제 수능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가 한번 작년 3월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면 좋겠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열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열의 이동하면은 전도 방법이 있었고 대류 방법이 있었고 복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고체에서 이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이고 대류라는 거는 액체나 기체들이 직접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복사라는 거는 열 에너지 자체가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위에서 바람이 개비어 돌아간다는 건 이게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대류 현상이고요.
에어컨 찬 공기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오죠. 순환하는 거죠. 이것도 대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손바닥이 더 따뜻하다는 거는 여기 다이렉트로 오는 복사열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복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대류와 관련된 거 골라라.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이거 정전기 유도 현상인데요. 우리가 같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그쵸? 플러스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반대극끼리는 잡아당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가 대전되어 있을 때 A가 온 것은 플러스로 대전됐기 때문이고 B가 간 것은 마이너스 대전됐기 때문이다. 요거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3점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문제는요, A에서 전자는 P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다. P에서 전자는 먼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밀어내니까요. 그 다음에 B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 P를 제거한다. 제거했을 때 당기는 전기를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은 단순한데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보는 문제였고요. 자, 3번 같은 문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게 3점으로 줘야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거든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있고 3학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죠?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구하는 공식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곱하기 높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이 두 개가 상호 전환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던 물체가 질량이 m이고 높이가 2h니까 얘가 갖는 전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9.8 곱하기 m 곱하기 2h니까 결국에는 9.8을 제외하면 m 곱하기 2h, 여기 있는 물체도 여긴 대신에 질량이 2m이거든요. 이게 함정인데 여기 h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9.8에 2m 곱하기 h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mh, 2mh 같단 말이에요. 뭐가 같냐? 처음에 갖는 위치 에너지가 같고 처음에 갖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말이죠. 그 말은 내려올 때 역학적 에너지 다 보존돼서 운동 에너지로 가니까 여기 있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하고 같다? 위치 에너지와 같고 뭐하고 같다? 땅에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와 같다. 서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거죠.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얘의 질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속력은 다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속력 v1과 v2는 서로 다르다는 거. 여기가 더 멀리서 떨어졌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빨라졌겠죠.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음파를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진동수, 그 다음에 주기 이런 거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진동수라고 하는 건 얘는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몇 번 진동했느냐 이 뜻이고, 주기라는 것은 한 번 진동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2회 진동했을 때 몇 초 걸렸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A를 보게 되면 얘의 진동수라고 해보면은 지금 A가 지금 많이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을 많이 했잖아요. 더 B보다. 따라서 진동수를 비교하라 그러면 A가 B보다 진동을 많이 한 거고요. 진동수하고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기는 오히려 B가 더 큰 거죠. 왜냐하면 1초 동안 얘는 한 번 진동했다면 얘는 1초에 2번 진동한 거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얘가 오히려 짧은 거죠. 그래서 주기는 얘가 더 작다는 거, 그걸로 기억해 줘야 되기 때문에 4번에 주기는 A가 더 짧은 거고, 높이를 결정짓는 건 바로 진동수거든요. 진동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더 높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높은 소리고, 크기. 자,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진폭이 결정했죠. 얘가 진폭이 더 크죠. 진폭이 더 크니까 A가 더 크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용은 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약간 스타일이 이게 바로 수능형이다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5번 탄성력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지금 용수철 늘어난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을 때 이 작용한 탄성력의 크기가 어떻겠느냐, 이거 두 개는 같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잡아당긴 힘 F, 소문자 FA와 FB의 차이는 어떻겠느냐인데, 여긴 추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쵸?
이 추하고 요 잡아당긴 두 개의 힘,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F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잡아당긴 힘은 내가 더 크겠죠. 따라서 FA가 더 크고요. 탄성력의 크기는 같겠죠. 따라서 5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6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부피는 감소한다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왜 증가하냐면 기체들이 더 빨리 운동하기 때문이죠. 속력이 결정짓는 건 바로 온도밖에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자, 기체의 압력 나가 더 크다, 나가 또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내부 압력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온도, 자, 똑같은 압력의 조건인데 부피가 늘어났어, 온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고,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온도에 의해서.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다. 자, 7번은 이제 우리 상태 변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중요한 건 항상 상태 변화에서는 어떤 물질을 가열했는지 잘 보세요. 자, 고체를 가열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 처음에 고체였다는 것이고, 여기는 뭐로 바뀌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융해, 녹는 걸 융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액체로 바뀌었고, 여기는 이제 뭐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액화된다, 액화가 아니죠. 융해라고 그랬죠. T2에서 T3까지 흡수한 열은 상태 변화에 이용된다. 여기가 상태 변화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상태 변화에 열이 이용되는 거고, 여기 상태 변화에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7번에 답은 3번. 기억에서 X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여기 액체와 기체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죠. 맞다. 자, 8번을 보게 되면 이제 원자와 이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온이 2+라는 건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려서 2+라는 거니까, 잃어버렸을 때 전자가 10개라는 거는 원래 얘는 플러스 1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애다. 그죠? 전자가 원래는 여기 12개였는데 10개만 남게 돼서 2+ 된 거다라는 얘기고, Y는요. 전자 하나 얻어서 전자가 10개니까 얘는 원래 핵 전하량은 플러스 9라는 얘기죠. Z는요. 얘는 두 개를 얻어서 10개라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8짜리고, 이렇게 원래 원자에는 이런 거지. 따라서 얘는 사실은 보면 마그네슘 2+인 거고, 얘는 9번이니까 플로린 마이너스, 8번이니까 산소 2 마이너스인데, 여기까지 안다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겠죠. 자, 8번의 답은 그래서 보면은 두 개를 잃어서 된 거죠. 원자의 전자수, 자, 원자의 전자수이기 때문에 이 전자수를 보면 안 돼요. 지금 원래 원자 전자수는 핵에 있는 핵전하와 전자수 똑같으니까 X가 제일 크겠죠. 원자 핵의 전하량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더 크고, 그 다음에 Y가 더 큰 거죠. 잘못됐죠. 따라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 분리된 이유, 뜨고 가라앉았네, 밀도죠. 넘어갈게요. 자, 10번.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3점짜리이기도 하고요. 보면 어쨌든 화학 반응은 한 가지 물질이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험을 줬고요. 반응 후 Z, 자, X하고 Y하고 더해서 Z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1g, 6g 반응했는데 5g밖에 안 만들어졌네. 그 얘기는 누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에서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2g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이 남을 수는 없잖아요. 얘가 다 소모가 된 거예요. 얘는 소모가 다 됐고, 그럼 6 중에서 4가 소모가 된 거예요. 따라서 얘는 1과 4가 반응을 해가지고 5가 된 거고, 여기서 이제 2가 남은 거죠. 그 얘기니까 1대 4로 반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1대 4로 반응해서 10g이 생기려면 얘는 2하고 6g이 반응을 해야, 아니죠, 2하고 8g이 반응을 해야 10g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x는 8이고 얘는 3 중에 2만 반응해서 1이 남겠죠. 따라서 x는 8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11번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생물의 5개 중에서 원핵 생물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런 게 있는데 원핵 생물계는 이제 핵막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얘만 핵막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세균들이 여기 원핵 생물계 들어가고 원생 생물계는 여러분들 이거 좀 힘들어 했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핵막이 있어. 이때부터 여기 위엔 다 핵막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구분되는 게. 그래서 요거만 기억해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원생 생물계는 대부분 단세포 생물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장균과 아메바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핵막이 없는 얘가 바로 뭐냐면 대장균이 되는 거죠. 세균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아메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아메바 맞다. 나는 단세포다. 잠깐만요. 핵막이 없다고 그랬고 얘도 단세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원핵생물 계속한다. 나는 원핵생물 계속한다. 핵막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시간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게 되면 이제 뉴런인데요. 뉴런은 우리가 감각세포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뇌나 척수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 반응을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때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을 우리가 감각뉴런, 그 다음에 뇌에서 연합하는 뉴런을 연합뉴런, 물론 척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응한다, 운동기관과 연결됐다, 운동뉴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거죠. 따라서 A는 운동뉴런이 아니라 감각뉴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가 중추신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뉴런이 바로 중추신경계고요. C에는 신경세포체가 있다. 전부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신경세포체.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 해볼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풀고 싶은 친구들 있을 테니까. 자, 14번 광합성 실험이다. 광합성이에요. 늘 나오는 그림이죠. 늘 나오는 그림이고요. 지금 얘는 대조군으로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 얘는 검정발이니까 광합성이 일어났고, 은박지 싸나서 햇빛 흡입 때문에 광합성 안 일어났다는 거고, 항상 BTB 용액이 시험에 나오죠. BTB 용액. BTB 용액 나오는데, BTB 용액은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CO2가 있으면 산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을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노란색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다 소모가 됐어. 그럼 파란색으로 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광합성을 했잖아요. 광합성을 잘했다는 거는 CO2를 가지고 소모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노란색이었고, 노란색에서 광합성을 하면 파란색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노란색이었고 다 노란색이었는데 얘는 광합성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갔겠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죠. 따라서 C는 노란색이 다시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4번을 보면은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노란색이 된 거고, 광합성이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났죠. A는 노란색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네, 이런 이제 우리 유전에서 가계도 분석이 항상 나오기, 시험에 아까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유전병이 없던 유전병이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그럼 유전병 먼저 써주는 거예요. 없던 게 나오면 없던 애들이 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부모들이 하나씩 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문자 해서 유전병이 나온 겁니다. 자, 아버지는 둘 다 갖는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딸과 아들은 가해 유전자 행이 같다. 유전병이 같죠.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가가 나타날 확률. 네, 부모가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만날 게 이렇게 라제이, 스몰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네 가지 나오는데 여기 다 우성이니까 정상이 나올 것이고 열성이니까 4분의 1만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이 아니고. 따라서 답은 3번. 잘할 수 있죠. 자, 16번. 중학교 1학년 우리 지구 내부 구조 나왔네요. 그렇죠? 네. 여기 지각이고요. 지각 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핵은 액체 상태다. 이거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다 그랬죠? 자, B는 멘틀이다. 맞는 거고요. C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인 것이고 밀도. 자,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밀도가 컸기 때문에 안에서 가라앉은 거예요. 철과 니켈이 안쪽에 있거든요. 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17번. 별의 밝기네요. 별의 밝기는 멀리 갈수록 거리, 밝기와 거리의 관계 중요하죠.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가 2배 늘어나면은 왜냐면 넓이가 4배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가 2배 늘어나면 넓이는 2의 제곱으로 증가하죠. 여기는 3의 제곱으로 증가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거리가 멀수록. 네. 그 다음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 방금 얘기했듯이. 맞다. 자,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별을 우리 18세기라는 거리, 이게 지구가 있으면 별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전부 18세기라는 거리로 갖다 놓고선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등급은 바뀌지 않는다. 같은 거리에 갖다 놨을 때의 밝기이기 때문에. 자, 4번 5번. 자, 18번 조석 현상이네요. 네. 이 조석 현상의 해수면 높이. 이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만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바닷물이 빠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간조. 이게 하루에 2번씩 일어나죠. 그럼 만조가 일어날 때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물이 빠지니까 썰물이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A는 간조죠. 그 다음에 6시에는 밀물. 네, 밀물이 드러나고 있죠. 자, 갯벌이 가장 넓게 가장 간조일 때가 갯벌이니까 만조일 때가 아니라 간조 A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자, 복사평형인데요. 복사평형이라는 거는 열을 받으면은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이제 얘도 열을 방출하니까 받는 열과 내보내는 열이 같을 때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다. 여기가 바로 뭐가 이루어진 지점이다. 복사의 평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걸 태양으로 보는 거죠. 열선 태양으로 보는 거고 이걸 우리 지구로 봤을 때 지구의 복사평형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네. 적외선 가열 장치는 태양에 해당한다. 네, 태양으로 예를 드는 거고. 자, T도씨에 도달했을 때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 양이 같은 게 복사평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자, 처음 30cm로 실험을 했는데 40cm 넓히면 더 낮은 온도에서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서 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자, 일식입니다. 일식은 해를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 먹었을까요? 달이 먹었죠. 자, 달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딱 태양을 보고 있는데 달이 앞을 가렸어. 자, 달의 위상으로 보면 여기 뭐가 되는 거죠? 달이 안 보이는 거죠? 삭이라고 하죠. 싹 사라졌죠. 자, 일식은 달의 위치가 삭일 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본그림자에 가려진 부분은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 반그림자, 이 반그림자 안에 들어온 여기는 이제 부분 일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름달이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삭이니까 보름달은 여기 망의 위치에 있을 때 보름달인 거고요. 틀렸고. 자, 니은을 보게 되면은 A 지역에서는 개기일식, A 지역이 지금 여기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이다. 맞는 것이고 다 가려지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B 지역에서는 B 지역은 지금 반그림자도 안 가려졌기 때문에 일식 관측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자, 다시 우리가 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면서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왔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번 쭉 점검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응원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